자, 오늘 아침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HSBC가 호주에서 소매 금융을 접습니다. 60년 만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돈이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해두셔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까지 가면서 내 대출을 사간 블랙스톤이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관리를 맡는 페퍼머니가 누구인지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HSBC가 갖고 있던 호주 주택 대출과 개인 대출 360억 달러어치 전부를 미국 투자회사 블랙스톤에 팔았습니다. 주택대출 거래로는 세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출의 실무 관리는 페퍼머니가 맡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고요. 대출을 뺀 나머지 거래계좌, 예금, 정기예금, 신용카드, 외화계좌, 투자상품은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순서대로 문을 닫습니다. 신규 신청은 오늘부로 받지 않습니다. 자, 왜 호주에서 나가는 걸까요? 망해서가 아닙니다. HSBC는 호주 12대출 은행이었는데 4대 은행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한 나라에서 60년을 해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오늘 이야기의 원도를 정합니다. 그럼 내 대출을 사갔다는 블랙스톤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기관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기업, 대출 같은 자산을 사고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입니다. 불리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경제 규모와 맞먹는 돈입니다. 그럼 회사가 왜 호주 주택 대출을 샀을까요? 블랙스톤 스스로 이번 발표에서 답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우량 호주 주택 대출이라 불렀고 호주를 장기 신용 투자처로 보고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대출 이자가 이런 회사에는 안정적인 수익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출이 이상한 곳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이 호주 대출을 갖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 그런 앞으로 내 대출 관리를 맡는 페퍼머니는 누구냐? 이쪽은 호주 회사입니다. 2000년에 생겨서 26년째 대출만 달아온 시드니에 본사를 둔 상장사입니다. 은행이 아니라 비은행 대출 기관인데 특기가 정확히 이런 일입니다. 다른 금융사가 내놓은 대출 뭉치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것. 이미 2023년에 HSBC 뉴질랜드의 주택 대출을 넘겨받았고 웨스팩 계열의 대출 관리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은행이 나갈 때 뒷정리를 맡는 단골인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페퍼저축은행, 그 페퍼와 뿌리가 같은 회사입니다. 이제 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HSBC의 모기지나 개인 대출이 있으신 분, 대출의 주인은 블랙스톤, 관리는 페퍼머니로 바뀝니다. 갚을 곳이 바뀌는 것이지 빚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금리, 만기, 조건, 계약된 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원칙이고 HSBC 공식 안내도 지금 하실 일 없다. 상품별로 따로 안내한다입니다. 다만 하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를 정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라 앞으로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켜볼 일입니다. 둘째, 예금이나 거래계좌, 카드만 있으신 분 18개월 안에 순서대로 닫히니까요. 언젠가는 옮기셔야 합니다. 돈 걱정부터 덜어드리면 호주는 1인당 25만 달러까지 정부가 예금을 보호합니다. 자산이 아니라 계획된 정리라서 돈이 묶이거나 떼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은행 고르는 건 안내가 온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셋째,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경우죠. 외화 계좌나 국제 송금 때문에 HSBC를 쓰시던 분, 한국과 돈이 오가서 다통화 계좌 때문에 이 은행을 쓰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외화 계좌가 폐지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체할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급하진 않고요. 18개월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지는 각자 송금 패턴에 따라서 특정한 곳을 찍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실 때 볼 항목은 셋입니다. 송금 수수료, 환율, 마진, 유치은행 수수료. 그리고 하나 더, 이건 HSBC가 아니라 사기꾼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응 발표가 나면 그 뉴스를 미끼로 쓰는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죠? 계좌 이전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 이관되니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계좌로 옮겨드립니다. 뉴스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 함정입니다. 다들 안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짜 안내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 줄입니다. 먼저 온 연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링크 누르지 말고 앱 깔지 말고 인증코드 불러주지 마십시오. 진짜 은행은 전화로 비밀번호나 코드를 묻지 않습니다. 확인은 내가 거는 쪽으로만 한다. 연락을 받으면 끊고 카드 뒷면 번호나 공식 앱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하세요. 진짜 안내라면 거기에도 똑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들면 그게 신호다. 진짜 은행은 18개월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을 뺏는 쪽이 사기꾼입니다. 이 세 줄은 부모님이다 영어가 불편하신 어르신께 그대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기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게 그분들입니다. 연장자들이죠. HSBC와 상관없으신 분들에게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4대 은행 과점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 더 퇴장했습니다. 선수가 줄면 남은 선수들이 편해지고 그 계산서는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이 있으신 분, 내 대출이 변동인지 고정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중도 상환 조건이 어떤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갈아탈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두 번째, 계좌 있으신 분, 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 목록을 뽑아두시길 바랍니다. 렌트, 전기, 보험, 구독, 급여, 계좌 이전에서 사고가 나는 곳이 늘 네 번째입니다. 모든 분께 방금 그 사기 기준 세 줄 가족에게 꼭 전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요. 상품별 안내가 몇 달에 걸쳐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올 때마다 이 채널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핑해